안녕하세요. 플러스 ETF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주 환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기업이 돈을 많이 번 만큼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줘야 한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에는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여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 자사주 매입은 최근까지만 해도 주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채 추후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되는 등 자사주를 활용한 꼼수가 법적으로 차단되는 분위기인 만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을 잘하는 기업뿐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업에도 함께 투자한다면 총주주 환원율 관점에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플러스 ETF의 13년 전통 스테디셀러 플러스 고배당 ETF에 자사주 매입을 더해 주주 환원의 개념을 확장시킨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ETF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품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인 배당은 기본, 여기에 자사주 매입까지 더한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주 환원 강화입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어 통과 시 정책 수혜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은 실질적 주가 부양책으로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적극 펼치는 모범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이 상품은 배당은 내 계좌로 들어오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반영돼 총 수익률을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모범 기업으로 꼽히는 메리츠 금융을 표방해 넥스트 메리츠 금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사주 매입 우수 기업을 선별해 투자합니다. 세 번째, 총주주 환원 시대를 위한 완성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증시처럼 이제 자사주 매입은 주주 환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요.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라는 이름만큼 예상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합쳐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이고 성장성 높은 3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은 국내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지쳐 떠나왔습니다. 글로벌 대비 늘 저평가 국면에 있는 코스피는 PBR이 글로벌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계속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 회사의 이익이 주주와 공유되지 않는 낮은 주주 환원율, 비효율적인 자기자본 활용으로 자기자본 대비 수익 창출력 조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번 정부에서 더욱 구체화되며 정부는 강력한 증시 개혁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증시 개혁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강력한 증시 개혁 정책을 내세우는 만큼 이번엔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증시 개혁 정책을 살펴보면 배당 선진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1, 2,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한 강력한 증시 개혁 정책을 내세우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입니다. 기존 상법은 일반 주주 보호가 미흡해 지배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이익이 우선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일반 주주가 소유 주식의 가치가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보다 열위를 의미해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모든 주식이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반 주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 주식 재평가 기대감이 상승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법 개정안 다음으로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단일세율로 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세법을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날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해 최고 49.5% 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이 벌게 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자연스럽게 배당주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될 경우 최대 35%로 세율이 제한돼 약 15%에서 35%에 가까운 감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고세율 부담 우려가 해소돼 배당주가 세제 혜택 투자처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적용 대상 기업을 볼까요? 우선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에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꾸준히 환원하도록 기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배당주의 수혜를 알아봤고요. 이번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밑에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주가는 흔히들 EPS의 밸류에이션을 곱한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 수를 줄여 EPS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모인 유통주식 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EPS가 커질 테고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주가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주주 환원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건 아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국내 기업의 경우 이미 자사주 매입은 하고 있는데 굳이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하라고 할까요?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 대부분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각을 해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차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조가 커지자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자사주를 매입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 이는 진정한 주주 환원 수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시 자사주 매입은 결국 소각을 통한 유통주식 수가 감소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EPS 상승이 기대돼 수익지표 개선이 기대되고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은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에 대한 신뢰성 또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 자사주 모범기업 선별입니다. 다양한 증시 부양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개혁의 시기, 수혜는 누가 볼까요? 가까운 일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일본 증시는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증시 구조로 오랫동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 10년 중 2015년부터 밸류앱 시행 전인 2022년까지 양국가의 ROE는 유사한 수준입니다. 일본은 국내 증시를 개혁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전환을 위해 2010년부터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왔죠. 10년여의 준비를 끝내고 증시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일본 증시는 박스권을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실제 20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증시 추이를 보면 ROE 격차가 확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친화 기업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고배당주 종목들의 성과가 니케이 지수 대비 우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약진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의 정책 확대는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례로 미쓰비시 상사는 지난 2022년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최근까지 3년간 약 1조 9,500억 엔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는 1,375.7엔에서 현재 3,354엔으로 약 2배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찾아볼까요? 미국은 선진화된 시장으로 2000년대부터 자사주 매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배당률은 낮더라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S&P 500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1.97%지만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총주주 환원 수익률은 4.72%에 달합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을 했는데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자사주 매입 전략 지수의 성과를 살펴보면 배당 전략 지수와 시장 지수 성과를 압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애플은 지난 2012년 자사주 매입 정책 발표 후 13년간 약 9,15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으며 같은 기간 주가는 26.47달러에서 323.14달러로 약 12배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일찌감치 기업의 이러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런 버핏은 지난 201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이러한 말을 했죠. 우리는 배당이 증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한 가격에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사랑한다. 워런 버핏의 자사주 매입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찾아볼까요?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김용범 부회장은 자사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주주환원 3개년 정책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주주환원율 50% 이상 유지한다는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2024년에만 약 1조 원의 자사주 매입 후 전략을 소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메리츠 금융지주의 방향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 시가총액 2천억 원에서 현재 시총 약 21조 원으로 14년 만에 약 10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는 시장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 국가별 대표 주주 환원 기업, 메리츠 금융지주와 애플, 미쓰비시 상사의 주가 수익률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 자사주 모범 기업을 선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는 만큼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금씩 시장에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결정액은 지난 2022년 6.95조 원에서 2025년 16.83조 원으로 증가했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162개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주주 환원 모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배당 성향 50% 이상 종목들의 평균 PBR이 1.72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총주주 환원 시대를 위한 완성형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플러스 9배당주의 현 상황을 봐야겠죠. 13년의 역사를 가진 플러스 9배당주는 순자산 총액 약 200억 원으로 시작해 현재 1조 5,700억 원 규모의 메가펀드로 성장했습니다. TR 수익률 약 250%를 기록했습니다. 분배금 또한 계속 증가했는데요. 최초 연분배금 260원에서 현재 연분배금 861원으로 약 3.6배 증가했고요. 연평균 약 9.7%의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수를 위한 다양한 증시 부양책으로 국내 배당주가 정책수의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엄선된 고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은 플러스 고배당주 ETF 또한 정책수의 ETF로 급부상하며 1조 5천억 원이 넘는 AUM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만 YTD로 플러스 고배당주 개인 순매수는 4,469억 원, 은행 순매수 2,76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합니다. 국장개혁의 시기 진정한 주주 환원 기업, 자사주 모범 기업을 찾아 나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 자사주를 더해 정책 수혜를 한 번 더 공략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배당 중심의 전략 포트폴리오로 배당은 높지만 최근 이어지는 정부의 자사주 정책 수혜는 간접적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당과 자사주 정책 모두 겨냥한 맞춤형 정책 수혜 고배당 전략 펀드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높은 분배율과 월분배 효과를 누리면서 자사주 매입 기업들의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성과에서도 증명이 됐는데요. 배당 재투자를 고려한 TR 지수로도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플러스 고배당주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고배당주. 여기에 최근 기대되는 상법 개정안 등으로 주목받는 자사주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버스 기준입니다. 시총상위 500위 이내 종목 가운데 조건을 통과한 종목들 중 시총상위 200위 이내 종목들로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그 후 최근 3년간 적자가 1회 이하인 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 상위 30개 종목을 추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수는 연 0.30%이고요. FM가이드 고배당주 플러스 자사주 기초지수를 추종합니다. 연 2회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상위 종목 10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성과를 살펴보면 대표지수 코스피 대비 장기간 아웃퍼폼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국내 증시의 주주 환원 패러다임이 배당 중심에서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총주주 환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ETF는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인컴 수익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핵심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플러스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